네, 오늘은 커뮤니티에 올려주신 질문들을 가지고 중통 낚시에 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보다 중통 낚시 잘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 더 좋은 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씩 질문을 먼저 적도록 할게요. 네, 중통과 외통 기법 중에 표현력이 어느 것이 좋을까요? 저는 크게 차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중통, 외통 같은 경우는 원줄에서 채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되죠. 사실상 저항 걸리는 게 없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중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봉돌이 저항을 좀 주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추에 의한 붙들림이 스토퍼 안에서 발생은 합니다. 그렇죠. 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유동을 줬으면 그죠?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 걸려도 걸리면 어차피 거기서 당기는 거에 대해서는 저항이 있지 완전 무중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입질이 나오면 중통이든 외통이든 표현이 될 만큼 충분히 다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입질이라는 것이 중통 낚시에서 찌에 표현되는 입질이라면 붕어가 먹이를 완전히 흡입한 상태의 입질이죠. 붕어는 먹이를 이렇게 입에 넣었다 뱉었다 이렇게 보통 하는데 중통에서 표현되는 정도는 그 정도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됩니다. 물고 고개를 돌리는, 머리를 돌리는 그런 형태가 돼야 이제 제대로 입질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될 거면 확실하게 되는 게 중통인데 이게 외통은 조금 더 유동의 저항이 적으니까 외통은 되고 중통은 안 되고 혹시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럴 걱정 없다는 거죠. 먹을 거면 확실하게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입질 표현도 확실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어차피 고기가 물면 입질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용도는 다릅니다. 외통 같은 경우는 유속이 아주 강한 곳, 중통으로 감당이 안 되는 곳, 그 다음에 침전물이 너무 두껍게 쌓여서 아니면 물속에서 봉돌이 잠겨버리는 그런 곳들. 그러면 저항이 더 받아지겠죠. 침전물이나 여러 가지 장애물들 때문에 채비에 저항이 생길 수 있는 상황. 그럴 때 이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중통은 밑걸림이 생길 만한 자리에도 걸리지 않겠지만 외통은 이런 그 봉돌이 돌틈 같은 데 끼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외통이 좋다, 무조건 중통이 좋다가 아니고 별로 유속이 강하지, 유속이 조금 있기는 해도 유속이 심하지 않고 평탄한 곳이면 중통을 사용하시고 감당이 안 되겠다 싶으면 외통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거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관통 홀더 사용할 때 구멍이 큰 것이 좋은가요? 저항이 걸리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죠. 네. 구멍이 요만하면 뭐 좀 더 크면 저항이 안 걸 텐데, 중요한 건요, 구멍이 너무 크면 맞는 스토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유동을 주더라도 어차피 이 스토퍼가 양쪽에 역할을 할 거니까 이 스토퍼의 크기를 넘지 않는 구멍이 나야 된다고 봐요. 이게 무슨 뭐 외통이 됐든 중통이 됐든 똑같은 거죠. 구멍이 너무 크면 하나도 도움될 게 없고, 저는 실제로 중통 낚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유동추죠, 유동봉돌을 사용했고 보여드렸지만, 현장에서는 만약에 중통을 할 때는 그냥 대구경 우레탄 튜브를 사용합니다. 네. 대신 중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뭐 예를 들면 08 원줄을 써야 된다 하면 튜브를 08 원줄용을 쓰지 않고 1호 원줄이나 1.2호용 튜브를 쓰면 이 원줄보다 이게 구경이 많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별로 저항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보통 우리 우레탄 튜브 할 때 보면 튜브의 길이가 6에서 7cm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길면 저항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통용으로 할 때는 어떻게 쓰냐 하면, 구경은 최대한 크게, 아예 뭐 한 1.2호 원줄용 이런 걸 사용하고, 아니면 그 이상으로 쓰기도 해요. 뭐 두꺼운 게 있으면 더 좋고, 건담샵에 보면 2mm 짜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3mm 짜리 구경 튜버가 두꺼워요. 네.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빳빳하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길이를 3cm만 합니다. 편납 하나 한 번 감을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유동을 주면 구경도 크고 유동도 생기고 유동추처럼 되는 거죠. 대신에 이게 장점이 뭐냐 하면, 편납량 가감이 쉽다는 것. 이게 장점이죠. 그래서 건담샵에서 제가 예전에 튜브지 수리할 때 쓴 대구경 그런 거 써도 충분히 됩니다. 네. 필요는 발명을 낳겠죠. 발견도 낳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중통 낚시에서 적당한 수심과 척수, 네, 엄밀하게 말하면 네, 그런 기준 없습니다. 대신에 구사하기 쉬운 척수는 존재하죠. 네, 질문자는 전번에 제가 댓글에서 보기에는 수심 3m 60cm에서 14척으로 중통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4척이면 4.2m 저 낚싯대이죠. 맞죠?
15척이 4.5 맞아. 그러면 3m 60이면 간격이 60c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찌를 조금 올린다고 해도 이거는 초층에 가까운 형태가 돼요. 제가 고성에서 가장 큰 대가지라는 저수지에 가서 19척으로 5m권 중통을 했거든요. 영상에 있습니다. 중통 낚시, 예전에 도복 낚시, 중통 낚시 그러면서 올린 영상을 보면 거기 보시면 중통 낚시인데도 불구하고 찌가 어디 붙었냐면 이 초리대 끝에 찌가 바로 여기 딱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겼죠. 19척에 미터 솔리드 찌를 꼽고 찌의 위치가 사실상 다떼 사소이 그 찌 위치랑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중통낚시 구사가 거의 어렵게 되죠.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거냐면 사선을 일부러 만들어야 되는데 사선이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무슨 중통낚시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저 그날 고기 많이 잡았어요. 태풍 온 다음 날이라 가지고 되게 그 흙탕물이고 엉망이었는데, 물론 토종붕어들을 잡았는데 9치 정도 되는 토종붕어를 한 제법 많이 잡았는데 시간당 한 7, 8마리 정도를, 그날은 꽝이었거든 전부. 저 혼자만 잡았는데 (19척이면) 5.7m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닥 수심이 5m였기 때문에 봉돌이 여기다 붙으면 이렇게 되면 사선이랄 게 없어요. 사실상 그냥 거의 수직으로 내려가다시피 했어요. 그런데도 처음에 제가 고전한 게 뭐냐면 대류가 너무 심해, 거의 강물 수준으로 흐르는 대류였기 때문에 투척을 해도 똑같은 자리에 찌가 안 들어가요. 이제 찌가 아니지. 대류가 너무 심하면 깊은 수심에서는 같은 자리 넣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상에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낚싯대를 들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낚싯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흘러요. 그러면 낚싯대를 이렇게 해서 찌를 여기서 버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채비가 바닥에 거의 붙는 느낌이 날 때 놔줘요. 그러면 여기서 자리를 딱 잡아, 이 구간에서. 이것도 두면 조금씩 흘러요. 근데 이 안에서 입질이 정말 기가 막히게 사라진 입질들이 나와주거든요.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래도 조과는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선이어야 된다라는 것보다 채비의 긴장도만 유지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깊은 수심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깊은 수심 초칭은 난이도는 높아요. 초칭이 아니지. 깊은 수심 중통은요, 초심자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면 굳이 뭐 엄청 심한 흐름이 아니면 할 필요 없고 일반적인 채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곳에서 했던 이유는 바닥에 바위가 많아서 채비가 흐르면서 미끌림이 엄청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미끌림이 없는 자리를 골라서 딱딱 넣어 가지고 잡아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보통 할 때는
수심 1m에서 2m 정도면 15척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13에서 15 대략. 네. 그리고 수심 2에서 3m가 넘어가면, 이제 3m 정도 되면 15에서 18척 정도. 그러니까 절반이죠, 절반. 절반 정도를 해야 뭐 채비가 사선이 좀 지고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고, 수심이 3m 이상이 넘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21척 이상을 구사해 줘야 편안하게 뻗어 던지기를 하면서 채비 정렬도 똑같은 자리에 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여기에 따라서 찌의 크기, 봉돌의 크기 이런 것들이 네, 다 뭐 구별이 되겠지만, 그죠? 그런 것들 있고, 일단 척수는 그렇게 구사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수심 3m 이거는요, 수직 높이를 말하는 거지 찌에서 편납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선이 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수심이라고 하면 안 돼요. 보통 바닥 낚시 하는 분들이 얕은 수심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깊은 수심에 가서도 찌에서 편납 거리를 가지고 수심이라고 말하는데, 수심은요, 수직입니다. 수직. 실제 깊이잖아요. 그래서 찌에서 편납까지 거리가 멀어도 사선이 져 있으면 그거는 수심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낚시터 노지에 그렇게 깊은 수심 별로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특별한 곳이 아니면. 그런 곳들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상대적으로 수심은 그 정도. 중요한 건 원줄의 긴장도.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답변이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네. 제 유튜브는 다 질문이 공부에 관계되는 거가 되다 보니까 제가 기억력이 안 좋을 때는 찾기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중통 낚시 할 때 무거운 봉돌인데 천천히 가라앉는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올림낚시 봉돌도 천천히 가라앉아요. 첫째, 수심이 깊은데 뻗어 던지기 하면 다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테고요. 근데 떡붕어 낚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그냥 뻗어 던지기에서 그 뒤에 뭐 대를 잡아 당기고 뭐 이런 동작들을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채비 낙하가 느려지고 밥 손실이 많이 생기는 지름길이거든요. 중통 낚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가라앉기 늦어지고, 여기서 유속이 빠르다 이러면 더 늦어지죠. 채비도 똑같은 자리에 안 들어가죠. 특히 추운 계절에는 대류와 바람이 심해지면 이런 현상이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솔리드 찌톱 잘 잠겨요. 밀려 들어가면서 잠겨요. 복원력이 없기 때문에. 몸통이 빵빵해도 톱이 복원력이 없으면 톱 부분은 잠기면 올라오기 어렵죠.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튜브톱을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몸통도 소시지 몸통이나 뭐 이런 거 쓰시면 조금 더 낫죠. 수심 측정도 어렵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수심 측정 어려울 정도면 흐름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중통하면 속 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밖의 변수들, 가벼운 떡밥, 긴 목줄, 그리고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되죠? 긴 목줄 잡어까지 이러면 채비가 내려가는데 더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뭐든지 할 때 뭐가 안 되면요,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내 채비가 내려가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이해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미지를 꼭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중통 낚시는 큰 입질폭이 매력인데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활성기에는 큰 입질 잘 안 나옵니다. 어떤 형태 입질이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큰 입질 있죠. 큰 입질. 그 다음에 눈금 입질, 계단식 입질. 이거 뭐냐면 툭 툭 툭 툭 이렇게 내려가요. 고기가 활동성이 떨어지니까 한 번에 쭉 못 가져가고 하나씩 내려가요. 예. 겨울에는 저는 겨울 이게 제일 많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큰 입질 그래봐야 이것도 두세 눈금.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입질은 채비가 어떻게 놓여져 있나, 고기의 활성에 따라서 네, 다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뭐 뻗어 던지기를 하고 사선을 만들고 긴장도를 살리고 해도 물속에 대류가 심하면요, 나는 줄을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물속에서는 채비가 이렇게 있어요. 중통 낚시도 채비 휘어요. 그 줄이 4m, 5m가 되고 물이 계속 이렇게 흘러대는데 어떻게 그게 철사처럼 있겠어요? 휘지. 더군다나 저활성이라고 봉돌을 그렇게 크게 안 잡아 놓으면 이제 저부력 쓰잖아요. 그러면 더 휘죠. 근데 이걸 또 고부력 봉돌을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입질들 있죠. 이거 2번, 3번 눈금 입질, 계단 입질 표현도 안 돼요. 고부력이래. 무거운 줄을 써버리면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중통 낚시 겨울에 큰 입질만 보면 안 되고, 뭐 나는 깊은 몽대리만 공략할 거야, 나는 튜브찌만 쓸 거야, 뭐 큰 바늘만 쓸 거야, 혹은 뭐 큰 입질만 뭐 할 거야,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고기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고기가 해주는 대로 맞춰야지. 사람이 고기한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질 안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중통 낚시 입질은 큰 입질. 그게 편견이에요. 이런 편견들을 자꾸 가지게 되는 이유가 이제 진짜 많이 말씀드렸죠. 질문자가 이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낚시의 가장 해악이 뭐냐 하면 과정을 생각지 않고 입질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겨요. 아까도 계속 나오잖아요. 표현이 안 되면 어떻게 아느냐, 뭐 외통이 더 표현이 잘 되냐, 중통이 잘 되느냐, 입질 폭이 크느냐 작으냐, 뭐 관통 홀더가 좋으냐, 뭐가 좋으냐, 전부 다 입질이 안 나올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입질은요, 과정이 좋으면 100%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안 나오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공부를 위해서 잔소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절대 입질에 유연하지 말고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그날의 주요한 입질 형태가 있어요. 어떤 날은 계단식이 주로 나오는 날이 있고, 제가 저활성 기태 해보니까 계단식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계단식, 이거는 뭐 중통뿐만 아니라 모든 낚시에 마찬가지. 지금 내 떡밥과 활성이 매칭이 딱 될 때 그게 잘 맞는 거죠. 어느 날은요, 속꽃줄이 입질처럼 한 눈금만 나오는 날도 있거든요. 그럼 그날은 이걸 공략해야 되는 거지.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입질의 주요한 형태. 그 다음에 질문 또 나와요. 중통뽕돌에 유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그 봉돌이 예를 들어서 스토퍼로 이렇게 유동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줬겠죠. 근데 이런 거 걱정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있으면 고기가 입질을 하면 이 정도까지 움직일 땐 저항이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 봉돌이 채비를 놨는데 봉돌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가 흡입하면 얘가 바로 저항이 걸린다는 거지. 유동이 걸려, 스토퍼가 있으니까. 그러면 고기가 인물감을 느끼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인물을 느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척을 했어요. 투척을 하면 관성에 의해서 여기까지 가 있어요, 보통. 그대로 손 안 대면. 근데 뭐 내가 채비를 잘못해가지고 혹시나 하다가 얘가 여기 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이런 거 걱정하면 낚시 못해요. 그냥 투척해놓고 채비가 가지런히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유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저는 우레탄 튜브로 중통 잘 합니다. 충분히 다 표현됩니다. 저는 중통 낚시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떡붕어 낚시의 입문 장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 소개는 시켜드렸지만, 실제로 저는 이 중통 낚시를 하면 답답해요, 굉장히. 다른 좋은 방법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고, 떡붕어 낚시를 좀 하신 분들은 전부 저처럼 생각할 거예요. 다만 올림 낚시를 하다가 중통 낚시를 하면 조과가 월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입문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소개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이제 걱정하는 거죠. 예민함, 입질 표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근심에서 좀 해방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 낚시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거 다 내림 스타일의 사고예요. 표현돼야 된다, 이런 거. 표현 다 됩니다. 표현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건 또 채비 밸런스로 극복을 할 수 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네, 중통 낚시 찌맞춤은 어떻게 하느냐. 중통 낚시는 찌맞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력보다 봉돌이 뭐라도 좀 무겁기 때문에 찌를 못 맞추죠. 무조건 잠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찌맞춤을 할 수가 없죠. 여기서 고려돼야 될 것은 봉돌의 무게이죠. 봉돌의 무게는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되는데, 하나는 수심, 하나는 유속. 네, 이렇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낙하가 너무 느리면 잡어들한테 털릴 수 있죠. 그때는 봉돌의 무게를 올려줄 수 있고, 활성이 낮을 때는 봉돌의 무게를 줄여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채비가 흐르지 않을 정도. 네, 그 정도면 충분하죠. 자, 잡어한테도 휘둘리지 않고 채비도 흐르지 않으면 굳이 줄을 무겁게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저항받을 일이 없는데 일부러 줄을 무겁게 하는 거는 붕어로 하여금 더 흡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되잖아요. 올림 낚시에서 입질 포착 빈도가 밸런스 속구줄이보다 월등하게 떨어진 이유는 봉돌이 바닥에 붙어 있고 찌가 고부력이고 추가 무거워서가 제일 큰 이유잖아요. 목줄도 짧지만.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 무거운 추를 쓸 필요가 없고요. 제가 우레탄 튜브를 가지고 중통 낚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조절해 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현장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하다 보니까 또 양이 엄청 많네요. 질문이 많아서 조금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는 것도 그렇고 저도 힘들어서 조금씩 끊어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지난 12월 하순인 걸로 기억해요. 제가 늘 가던 저수지에서 마지막 낚시를 했을 때 영상입니다. 활성도 많이 떨어지고 낚시하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템포가 긴 낚시를 하려고 중통 낚시를 구사했습니다. 아침에 밸런스 속구줄이를 한 2시간 하고 나머지 한 5시간, 4시간 정도를 중통으로만 구사를 했는데 제가 입질을 3번 받았어요. 3번. 딱 3번. 네. 한 번은 다른 데 쳐다보다가 찌가 잠겨 있어서 챔질을 했고, 또 한 번은 입질을 받았는데 한 눈금씩 내려가요. 계단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 그런 형태로 한 눈금 한 눈금 한 눈금 이렇게 내려가는 입질이어서 처음에는 야 이거 어디에서 챔질을 해야 되나 보다가 네, 그것도 놓쳤어요. 그리고 이 입질이 계속 오는 게 아니고 지나가던 고기가 한 번씩 반응을 보여주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해도 빨리 지고 하니까 집에 갈 때가 다 돼서, 야, 이 저수지에서 그래도 꽝을 친 적은 없는데 꽝을 치고 가겠구나 마음을 먹고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낚싯대는 저기 22척이 되겠죠. 22척. 네. 22척이 되고, 뭐 뻗어 던지기를 해도 되니까 돌려넣기를 해서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심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불어오고 있는 중이었고요. 목줄은 평소랑 똑같게 했는데 아랫바늘 단차만 늘려서 20에 40으로 그렇게 했고, 윗바늘은 감자, 무거운 척 단품이죠. 아랫바늘은 글루텐으로 해서 그렇게 구사를 했습니다. 떡붕어 얼굴은 상상도 못했고요. 토종붕어가 좀 나와주면 좋겠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뭐 잉어 얼굴을 가끔 볼 수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낚시를 했는데, 중요한 건요, 제가 전날 찍은 찌 영상을 지워버렸어요, 그때. 그래서 이거 그냥 없애버릴까 이러다가 혹시 몰라서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중통낚시 Q&A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도 도와드릴 겸, 그림도 좋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영상을 다 보기는 그렇고요. 중통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죠. 제가 영상을 올려보면 중통 낚시에 대한 반응이 이게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뭐 재미있는 기법인 건 맞습니다만, 이 떡붕어 낚시, 중층 낚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통 낚시를 구사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 구사를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별로 구사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낚시가 중통 낚시입니다. 반대로 올림 낚시만 하시던 분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구사하시던 낚시에 비해서 조과가 월등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신세계일 수 있죠. 그리고 올림 낚시 할 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손이 바빠지는 낚시죠. 올림 낚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더 예민하고 템포가 빠른 낚시일 수 있고, 중층 낚시, 떡붕어 낚시 입장에, 속꽃줄이 입장에서 보면 이 낚시는 템포가 느리고 오히려 좀 둔감한 상황에 따라 구사하게 되는 낚시이죠. 그래서 초보 입문자들에게는 좋은 접근이 된다고 봅니다. 저도. 하지만 이 낚시만 해가지고는 중통 낚시 실력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중통 낚시 실력이 좋아지려면 이것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떡붕어 낚시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 중통 낚시도 제대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올림을 하다가 중통 낚시를 하면 되게 스스로 낚시가 많이 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법의 차이에서 오는 그 실력 향상 현상이죠, 현상이고, 실제로 실력이 늘려면 속꽃줄이를, 밸런스 속꽃줄이를 하셔야만 제대로 실력 향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22척이 되다 보니까 찌도 굉장히 멀어요. 수심은 22척인데 수심이 한 3m 정도 나왔어요. 연안은 경사가 심했는데 척수가 길어지니까 바닥이 평평해져 가지고 생각보다 수심이 깊지 않았습니다. 3m에 22척이면 뭐
적당하다 할 정도. 절반 수심이죠, 거의. 템포가 길어졌죠. 한 번 던지면 보통 활성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한 번 던지면 3분 내외였는데 이날은 움직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속도를 올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템포를 오히려 한 번 투척에 4분에서 5분 정도로 가져갔어요. 그래도 반응이 별로 없고 찌가 살짝 움직이는 형태도 아주 주목해서 봤습니다. 전날은. 찌를 바꿔보고 있어요. 제가 이날 찌를 3가지를 썼는데 처음에는 아주 작은 미터찌, 그래도 별 다른 반응이 없었고 낙하 속도가 느렸는데도 별로였고 채비가 흐르니까 너무 저부력의 그 작은 추 있죠. 그건 오히려 탄착군 형성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 사이즈를 조금 올려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걸 어떻게 올렸냐 하면 다리가 아주 긴 솔리드 저부력 속고찌리용 찌죠. 옛날에 내림찌 스타일로 만든 거 있죠. 그거였는데 그걸로 하니까 그게 건드림이 나오고 입질이 나왔거든요. 다시 더 예민하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걸 조금 해보다가 다시 미터찌로 바꿨는데 그게 또 별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한 30분 남았나? 지금 저렇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점심시간에 입질이 나왔던 그 찌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부력 내림찌 형태였어요. 솔리드 톱에 몸통이 한 5, 6cm니까 편납량은 2cm 정도밖에 안 되고 다리가 아주 긴 그런 형태였는데 그걸로 지금 바꿔서 건드림이 나온 찌를 찾은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냥 그 미터찌보다 저게 반응이 더 좋은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유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찌와 너무 적은 부력보다는 그것보다는 살짝 더 추의 무게를 요구하는 찌가 좀 나았다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올려주는 정도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 추의 무게가 좀 더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대류가 생각보다 더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대류가 전혀 없으면 사실 이 낚시를 할 필요도 없지만 대류가 좀 있으면 지나치게 작은 추는 제가 투척을 똑같게 한다고 해도 조금씩 달라. 입질. 제가 전날 유일하게 받은 입질입니다. 잉어였는데요.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사이즈는 당연히 괜찮고요.
겨울 잉어 힘 좋습니다. 무겁고. 치워뒀던 뜰채를 꺼내고, 랜딩할 때 절대 당기면 안 돼요. 낚싯대 각도를 보시면 제가 대를 뒤로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리에 무리가 오거든요. 고기가 얼굴을 딱 이렇게 띄울 때까지는 낚싯대가 90도에서 뒤로 넘어가지 않는 게 좋고, 지금도 뒤로 넘기는 듯 해도 될 수 있으면 낚싯대 뒤로 안 넘기죠. 마지막에 이 랜딩할 때 큰 고기들은 초리대 쪽에 저항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팔을 뒤로 보내줘야지. 낚싯대 이게 손목을 뒤로 꺾으면 낚싯대 각도가 부러지기 좋은 각도가 됩니다. 지금 보세요. 고기가 올 때까지 뜰채는 그대로 있죠. 더 가까이 오면 그때 한 번에 딱 떠내야 됩니다. 지금처럼. 랜딩을 잘 못하고 고기 도망갈까봐 이게 자꾸 뒤로 당기는 분들은 대에 무리가 오거나 채비가 터질 수 있습니다. 잉어 사이즈는 50, 제 그때 기억으로 50에서 55 사이였거든요. 네,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고기를 더 한 마리밖에 못 잡았지만 중통 낚시를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고요. 여러분에게 Q&A 답을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는데, 중통 낚시도 재미있게 하시고, 혹시 내가 아직도 어떤 편견들을 가지고 있다 싶으면 이 기회에 조금씩 극복을 하시고, 또 떡붕어 낚시의 다양한 경험들도 늘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